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미국 안과 학회지에 게재된 제임스 라이더 박사의 논문을 보면 색을 느끼는 인간의 망막의 부분으로 정신 이상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상인의 망막은 초록색을 느끼는 부분이 가장 좁은 반면 정신질환 환자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망막의 색을 느끼는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정신 상태도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로샤 검사에서도 조현병 증세와 색의 선택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또 다른 연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마그릿 에머리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히스테리성 전생맹이 진행될 경우 색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논문에서는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신경증 환자는 도피 성향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초록색을 많이 사용한 조현병 환자들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실버스테인 컬렉션에서 보여졌던 클레메인이라는 환자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스스로의 조현병을 인정하고 에세이와 그림으로 자신의 병환을 표현한 잭 브래건의 에세이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에드바르 뭉크의 해변의 두 여인이란 제목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뭉크도 평생을 자신의 정신 증세와 많이 싸웠던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죠. 마지막 그림은요, 토끼와 세계의 축이라는 아우구스트 네트러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은 한스 프린스 혼이 의미 있게 생각한 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좋겠어요. 그림에서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은 치매 어르신들께도 나타납니다.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그림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은 제가 미술 치료에서 만났던 치매 어르신인데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계셨습니다. 집을 그린 듯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분이 없는 초록색과 연두색이 만연하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모든 정신질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록색과 연관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미술 치료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뇌질환과 색채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동의 그림에서 초록색은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일본의 색채심리학자 아사리의 사례인데요. 그녀는 뇌수술을 받은 5살 아동의 병동에서 미술치료를 했습니다. 아동은 물감을 달라고 했는데 초록색 물감을 꼭 집어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미취학 아동에게 사실 초록색은 그다지 매력적인 색은 아닙니다.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시라면 잘 알 거예요. 대부분 아동들은 빨강이나 파랑, 분홍, 노랑 등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초록색을 많이 쓰는 경우는 잔디밭을 그리거나 나무를 묘사할 때 외에 특별히 초록색을 좋아한다 라는 경우는 아주 본인이 좋아하는 기억이나 캐릭터가 있지 않는 한 그다지 매력적인 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그림에서 초록색이 많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아동의 어떤 허약한 신체 상태 또는 기력이 많이 딸려져 있는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동의 그림 보시면 제가 미술 치료를 했던 친구인데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지루했던 그리고 지쳐 있었던 이 아이가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난 코로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작품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초록을 상당히 많이 쓴 만다라 원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무엇이든 알려면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비록 그것이 색채일지라도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기 마련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초록색을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물인 구리 공작석에서 초록색을 추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색을 보고 공작석 초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화가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초록의 상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그림 속 여성은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녀의 옷차림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경면주사 그린이라고 불리는 색인데요. 이 색상은 직물을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이었습니다. 초록은 염색하기가 복잡했고 그만큼 상징성도 복잡합니다. 사실 이 그림이 결혼식 초상화가 아니란 여러 가지 근거들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실제로 입고 있는 이 예복 같은 초록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희망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걸까요? 확실한 것은 이 초록색 드레스가 아르놀피니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에두아르 비아르의 초록색 실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비아르는 1890년대 후기 인상파 화가입니다. 이 그림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요, 짙은 초록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비아르의 어머니예요. 미술평론가 야스카베지는 묘사된 어머니는 바닥에 있는 덩어리와 같고 거대한 흡수성을 가진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그림은 극도로 겸손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색채로서 화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보여준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20세기 미국 화가인 토마스 윌머 듀잉의 작품인데요. 이 화가는 19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존경받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듀잉의 작품은 종종 인상주의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는 초록색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만드는 능력으로 탁월한데요. 듀잉의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림 중에 하나는 The Rute라는 제목을 가진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는 한 무리의 여성이 루트를 연주하고 있는 여자를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바탕이 안개가 자욱하죠. 이 안개를 묘사하기 위해서 초록색을 선택한 거예요. 듀잉의 작품에서 초록은 그야말로 뿌연 안개를 상징하는 것 같네요. 초록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징은 성장과 재생이죠. 다른 색상과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부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실리 칸디스키는 초록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초록은 기쁨, 슬픔, 열정이 전혀 없는 가장 편안한 색이다.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휴식이 유익한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진다 라고요. 저도 사실은 초록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제 연구실도 초록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초록색은 어떠한 상징성을 전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초록색 색채심리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